그래서 제가 알아본 애터미, 그러니까 제가 3년 전, 5년 전 제가 초기 사업자일 때 애터미를 할까 말까 창업했다, 폐업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순간의 상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같이 해보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수입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애터미란 회사와 제품 보상 플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지 저는 저기 맨 뒤에 구석지에 딱 앉아서 발짝 딱 끼고 그래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아니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 사무실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고 안 하면 나만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오기는 싫은데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서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사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왜 내가 여기 와서 사업 설명회를 듣노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시대의 흐름, 왜 제가 자꾸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흐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 저는 컴퓨터 시대에 미역을 팔던 미역 아줌마였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에 미역을 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쯤만 해도 미역을 컴퓨터로 팔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 미역을 판다는 게 물건을 산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로 그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정거리다가 스마트폰 시대로 확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버티기를 하다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만 저는 또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과연 애터미라는 회사가 무엇인가, 어떤 회사길래 내가 이렇게 계속 불안할까, 그리고 나의 직업은 왜 위험한가, 왜 진짜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인가, 이게 아주 걱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은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쇼핑몰을 했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했으니까 괜찮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이 터졌어요. 원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원전 터지기 전에 미역 주세요. 그때는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원전 터지기 전에 미역 주세요 이라는 순간 이 직업도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굴 하나 더 파야 되겠다. 교토산굴 굴 하나를 더 파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AI가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 대체가 어떤 걸로 될까요? 다이렉트 보험. 컴퓨터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조회하고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원. 자, 그때 10년 전만 해도요, 은행원 최고의 직장,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10년 전, 한 5년 전쯤에 제가 아는 언니한테, 언니, 지금 은행이 이제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굴 하나 더 파는 마음으로 애터미 한번 알아봐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분은 은행원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다 보니까, 내 직업은 없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그 애터미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여기에는 부동산도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걸로 없어질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직방이라는 큰 거대 플랫폼을 가진 그 사람만 0.03%, 003%의 안에 드는 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직업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화점 정원, 자동차 판매한 동사무 써주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직업들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직업은 안전하겠지? 아니에요. 어찌어찌 괜찮겠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몇 년 전, 3년, 5년 전만 해도 신랑에게 그랬어요. 여보, 무인자동차가 나온다니까. 우리 신랑이 뭐라냐면, 무슨 무인자동차가, 야, 20년, 30년, 50년 안에 그거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과 2, 3년 뒤에 뉴스에서 무인자동차가 나온다 이러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고 여기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불과 2, 3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부터 여러분들 아직 무인자동차 보급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설명회를 3년 뒤에, 5년 뒤에만 봐도 저 무슨 소리야? 뭐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 자기들이 운전하는 사람 있었다 하더만 그게 진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운전인 분들은, 자기 신랑의 직업이 운전인 분들은 반드시 미래 시 4차 혁명 시대, 5차 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내 직업은 안전한가, 시대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050년에 미래사회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003%대만이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가진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극소수, 그러니까 극소수가 플랫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릴 것이다. 최상위 플랫폼 소유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빈민층으로 아니면은 뭐 서민층으로 전락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양극화가 훨씬 더 많이 된다. 이런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면 나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가? 그러면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개인 플랫폼과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플랫폼은 여기에 보시면 지금 카카오톡,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우버, 그 다음에 배달 요기요, 직방. 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직업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건데요. 배달 요기요가 생기면서 배달 요기요 앱에 그 다음에 뭐 배달민족, 그 다음에 직방, 그 다음에 우버, 여기에 그 앱을 가진 0.00%의 사람들이, 0.003%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 플랫폼을, 시스템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애터미의 플랫폼 안에 우리의 개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개나 그것을 소개한 사람들의 시스템을, 나만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없어지는 직업이 여기에 배달 요기요에 여러분들 지금 잘 쓰고 있죠?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호텔 하려고 하면 호텔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앱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앱을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만들어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그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의
그런 분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본과 노력과 시간들이 들어갔겠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오너나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또 그 외의 삶을 즐기면서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일로 하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을 사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 되겠죠. 체인점 같은 걸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시스템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플랫폼을 내가 만들 수 있지 않다면 공유 플랫폼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세를 읽으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 네트워크 마케팅 검증위원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흔들리는 유통시장 판세를 읽으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동안 2000년도에는 도매, 소매, 그 다음에 그 도매, 중간상인, 소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의 흐름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많은 유통의 흐름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그 다음에 마트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0년대 이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음에 프로슈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지금 네트워크 시대로 흐르고 있어요. 이걸 미리 남들보다 반발 또는 한 발만 앞서 나간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찌우찌 되겠지? 그렇게 우찌우찌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남들보다 한 발만 빨리, 반발만이라도 빨리 나가서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아보신다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저도 쇼핑몰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한 거 물건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랬어요. 미역부터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돈을 보내주셔야지 미역을 보내주죠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보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불과 10년 전에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쇼핑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을 때 남들보다 반발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쇼핑몰에서 정말 한 집 한 채 값을 벌 정도로 이게 괜찮게 승승장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쇼핑몰이 너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포화 상태고 모두가 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쇼핑몰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한 발 더 반발만 앞서 시작하는 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인식 너무 안 좋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7, 80년도에 7, 8, 90년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그 피라미드, 금융 다단계 이런 것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하면 안 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 안 돼라는 말만 계속 인식이 나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차 혁명 시대 그 다음 2020년도 지금 이 사태 이후로 네트워크 마케팅, 자발적인 재구매 그 대신에 정말 제품이 좋고 제품이 싸고 회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보상 플랜으로 되어 있다면 21세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반드시 수분 보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식이라는 나쁜 이게 보석인데 인식이라는 나쁜 틀에 박혀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보다 반발만 앞서 나가서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알아보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회를 듣는다고 무조건 사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업한다고 해서 가입비, 월간 유지, 월 마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5번 내지 10번 듣고, 그 다음에 석세스 원데이 본사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시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회사에 제대로 가격이 엄청나게 싸고 정말 엄청나게 제품이 좋은 그런 회사를 제품의 품질을 만드는 회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을 해서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의 소득은 진짜 애터미의 소득이 아니죠. 소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성 수입과 시스템 소득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은 노동 수입이고, 그 다음에 사업가와 투자가는 권리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인하고 자영업. 처음에 저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안정적이긴 하죠, 그 물통이. 근데 저는 안정적인 것보다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60살, 70살이 되어도 노후가 내가 계속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60, 70, 80대인데 노동을 계속할 수, 물동을 계속 지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젊을 때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노후가 안전하지 않겠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직장 다니고 가게를 하면서도 시스템 소득, 연금성 소득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계속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연금성 소득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한 개 사서 200만 원의 수입을 받으려고 하니까 1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을 들어서 그 연금성 소득을 한 200만 원 받으려고 하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200만 원의 수입을 받으려면 금메달을 하나 따면 100만 원을 받아요. 2개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을 받는 게 너무 쉽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여기서 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권리 수입에 대해서 항상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권리 수입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잠자도 여행 가도 나오는 돈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저는 항상 관심의 촉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미역을 통해서 벌고 있는 500만 원의 수입이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다음 달 되면 다시 0이니까 또다시 500만 원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매출을 1,000만, 2,000만 원 벌었어야 됐고, 그걸 또 매달 다시 또 0으로 세팅이 되고 또 그걸 반복을 하면서, 아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여행 가도 아파도 나올 수 있는 그 수입을 갖고 싶다. 이게 항상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텀이라는 정보가 왔을 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귀를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애터미는 안 돼, 다단계야, 성공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인맥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겹치면서, 제가 5년 전에는 계속 겹치면서 하면 안 돼, 근데 안 하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이게 왜 그랬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무지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동이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말씀 다 들으셨죠?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만 원 아까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도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미역을
미역을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애터미를 알아볼 그 당시에는 미역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선현 박사님이 지금 선택한 일이 너의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이다. 네가 지금 너의 모습은 너의 과거에 너가 선택한 모습이다. 이 말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선택을 잘해야지 나의 3년 뒤, 5년 뒤에 내가 미역 계속 포장하고 있지 않고 지금 애터미 이렇게 강연을 할 텐데 강의를 하고 예쁜 옷 차려입고 강의를 하는 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계속 미역을 한다면 나는 3년 뒤, 5년 뒤에도 미역을 하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을 만족하시겠죠? 만족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동이를 쥐고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물동이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만들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과연 내가 성공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폐업과 창업을 했습니다. 그 길을 안 가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듣고 가서 한번 딱 들은 다음에 나쁘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분명히 초록창에 물어보실 겁니다. 애터미 피해 사례, 그 다음에 애터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말 그 초록창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애터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봐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실패한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동남아에게 제가 이 애터미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잖아요. 재미있고 싶을 때는 재미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재미있어지는 법 이렇게 하는 것과 옆에 사람들한테 야 재미있는 법 좀 가르쳐줘 하는 것과 진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고 싶어지면 재미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하나하나를 배우는 게 재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창이나 실패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 다음에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의 성공을 그 사람들한테 담보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회 한두 번 들어보고 네 다 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들으신 다음에 그 석세스 원데이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애터미의 장점은 품질은 명품과 경쟁하고 가격은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와 경쟁을 한다.